오디세우스의 모험. 나는 예전에 트로이아 전쟁에서 트로이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당시의 얘기를 한 바 있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나는 금발의 미녀 헬레네가 남편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를 마다하고 왕자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아로 간 이야기. 아가멤논 대왕의 부름을 받고 온 그리스 땅과 섬나라의 검은 배들이 모인 이야기. 그리고 이 검은 함대가 트로이아를 정복하고 헬레네를 되찾기까지의 이야기를 고루 다루었다. 트로이아 성에 대한 포위 공격은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수많은 그리스와 트로이아의 영웅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결국 이타카의 꽤 많은 왕 오이세우스가 고안한 목마 덕분에 그리스 군대는 거대한 목마의 뱃속에 숨은 채로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중에 목마에서 나와 성문을 열어 군대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아 성은 함락되고 그리스 군사의 손에 잿더미가 되었다. 트로이아 용사들은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모두 노예로 끌려갔다. 노예로 끌려가지 않은 여자는 헬레네뿐이었다. 남편 메넬라오스가 헬레네를 다시 왕비로 대접하여 자기 배에다 태웠던 것이다. 그리스의 검은 함대는 귀국길에 올랐다. 일단 바다로 나가자 함대의 배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 배를 이끌고 각자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배들 중에는 무사히 고향 땅에 도착한 배들이 있었는가 하면 도중에 재난을 당한 배들도 있었다. 아가멤논은 고향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 자신은 무사하지 못했다. 그가 없을 동안에 생긴 재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에 도착하기까지의 머나먼 백길에서 그가 겪었던 무수한 모험 이야기다. 무수한 도시의 약탈자. 오디세우스가 지휘하는 12척의 배가 검은 함대와 헤어진 직후 동남풍이 불었다. 동남풍 덕분에 오디세우스의 배들은 트라키아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의 배들이 닿은 곳은 이스라모스라는 도시 근처였다. 이스라모스는 바닷가 산기슭에 있는 도시였다. 트라키아는 트로이아 전쟁 중에 트로이아를 편들던 나라였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트라키아에 상륙한다는 것은 적의 나라에 상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상륙하자마자 이스라모스 성을 차지하고 마을을 약탈했다. 그러나 거룩한 월계수 숲속에 있는 마론의 집만은 털지 않았다. 마론은 아폴론 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마론은 물론이고 마론의 처자식까지 보호해주기로 마음먹고는 부하들에게 거룩한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마론은 오디세우스의 이러한 특별 대우를 고맙게 여겼다. 굉장한 부자였던 그는 헤어질 때가 되자 오디세우스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금덩어리, 여러 가지 술을 섞는 데 쓰이는 큰 은그릇, 포도주가 가득가득 든 12개의 거대한 진흙 항아리가 바로 그 선물이었다. 포도주는 술 섞는 그릇에 물을 12배나 부어서 섞어야 할 만큼 독했다. 약탈을 끝내고 약탈한 물건들을 배로 옮긴 뒤에도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그날 밤에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털어온 포도주도 넉넉하게 있었고 가까이에는 살진 가축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었다. 그럴 즈음 마을 사람들 몇몇이 살며시 마을을 빠져나와 가까운 다른 마을이나 외딴 집을 찾아다니며 이스라모스가 깡그리 털린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벽장에 숨겨두었던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새벽녘이 되자 그들은 해변에 있는 그리스 군을 공격했다. 그리스 병사들은 밤새 어찌나 먹고 마셨던지 정신을 가누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리스 병사들은 싸움보다는 배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는데 온 힘을 다했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목숨을 잃고 해변에 쓰러져 있는 동료가 70명이 넘었다. 그들은 전사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탄 배의 돛이 바람에 부풀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다. 그들은 아흐레 밤과 아흐레 낮 동안이나 그 바람에 실려 항해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야 피난처를 찾아내고는 초록빛의 아름다운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닷가 모래밭에다 배를 대었다. 폭풍은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섬에 상륙해 고사리와 이끼 사이로 솟아오르는 샘물을 물통 가득히 채웠다. 오디세우스는 부하 셋을 보내어 혹시 섬에 사람이 사는지 둘러보게 했다. 섬 사람들과 잘 사귀면 먹을 것은 물론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부하들의 안부가 몹시 궁금했던 오디세우스는 부하 둘을 더 뽑아 창으로 무장을 시켜서 사라진 세 부하들을 찾으러 나섰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친절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 섬에서 자라는 연꽃의 열매밖에는 먹지 않았다. 문제는 그 열매를 먹으면 과거의 일은 물론 살고자 하는 욕망,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데 있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행복한 꿈에 잠긴 채 오직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그늘에서 현재만을 즐기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세 부하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섬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세 부하는 하나같이 뻥 뚫린 듯한 눈빛을 하고는 행복한 듯이 빙그레 웃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욕은 이른 지 오래였다. 오디세우스는 그제서야 그 섬이 어떤 섬인가를, 부하들도 연꽃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름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이 흐느적거리는 해파리 같은 것들아. 오디세우스는 데리고 간 부하들과 함께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는 창자루로 두들겨 간신히 배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세 부하의 손과 발을 묶었다. 세 부하는 발버둥을 치기는커녕 고분고분하게 굴었다. 오디세우스는 세 부하를 끌고 와 갑판에다 내굴리고는 닻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오디세우스 일행의 배는 다시 남바다로 나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